언니는 처음부터 민우 씨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점보다 더 자랑스러워한 건 바로 저였어요. 예린아, 솔직히 민우 씨도 참 괜찮긴 한데 넌 그보다 훨씬 아까운 사람이야. 식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언니가 말했습니다. 넌 상처를 겪고도 다시 누군가를 믿을 줄 아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따뜻하고 똑똑해. 나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잘 살 거라고 믿어.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언니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세상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제가 조금만 힘들어도 밤새 가슴 졸이던 사람. 근데 민우 씨가 널 진심으로 아끼는 건 사실이니까 그 점 하나는 참 고맙더라. 언니는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던 내 동생. 이젠 행복해져야지. 우리는 한정식 전문 식당의 별실 앞에 도착했고 직원이 조심스레 문을 열자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 둘 보였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민우 씨의 가족들이 단정하게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저의 시야가 테이블 너머 한 남자에게 멈췄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을 감추려 고개를 숙인 그 얼굴. 이승재. 3년 전 저와 결혼을 약속하고 우리 자매의 전 재산을 사기친 남자. 그가 지금 예비 신랑 민우 씨의 매형이라 불리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발끝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굳어섰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은 채 식당 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예린아, 왜 그래? 언니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그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언니, 저 사람, 이승재야. 언니의 눈빛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표정 하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 응, 틀림없어. 뒤통수만 봐도 알아. 언니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돌려 조용히 그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박민우 씨는 반갑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예린 씨, 어머님, 아버님 인사드려요. 여긴 제 친형 같은 고마운 매형, 이승재 씨고요. 그리고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누나 박지혜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겨우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입술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승재 역시 우리를 본 순간 얼굴이 순식간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물잔이 덜덜 떨려 물방울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내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민우 씨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승재. 3년 전 저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우리 자매의 돈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급속히 식어갔습니다. 민우 씨의 눈빛이 복잡하게 일그러졌고 그 옆에 앉아있던 누나 박지혜 씨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언니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침착하게. 확실한 증거 있어요.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철과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예린이가 당한 일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언니는 태블릿 화면을 켜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테이블 가운데 놓았습니다. 첫 번째, 가상계좌 네트워크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이승재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들이에요. 퓨처테크, 드림인베스트, 골든브릿지. 총 7개 회사가 서로 돈을 주고받으며 출처를 감췄습니다.
모든 계좌가 IP 주소가 같은 곳에서 개설됐어요. 이승재는 식은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그건. 그때 상황이 좀 어려워서. 언니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두 번째 증거 보세요. 통신사 위치 기록입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승재가 예린이에게 보낸 메시지들과 실제 위치 기록이에요. 부산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강남에 있었고 싱가포르 투자 설명회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인천 부평에 있었어요. 박지혜는 입술을 떨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승재야, 이게 정말이야?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이승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도 매일 죄책감 속에 살았어. 그 돈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던 거야. 죄책감 있는 사람은 연락을 끊지 않아요. 언니의 말에 이승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가면이 천천히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우 씨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나를 보는 시선만은 달랐습니다. 예린 씨가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매형이었다니 믿고 싶지 않네요. 이승재는 당황한 듯 두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그가 목소리를 높이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 오해를 했다고요. 이승재는 식은땀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는 투자처 상황이 진짜 안 좋아졌고 제가 손해를 다 떠안은 거예요. 그쪽은 그냥 피해자처럼 보이는 거지. 순간 그의 얼굴에서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익숙한 말투와 표정이 올라왔습니다. 과거 나와 언니 앞에서 보였던 그 연기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지혜야, 너도 알잖아. 그땐 내가 운영하던 회사가 망했었어. 그는 아내를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지만 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태블릿을 조작해서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승재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모들이에요. 화면에는 간단한 텍스트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메모의 제목은 여자친구 관리였습니다. 예린 감정적, 가족 중시, 목표 3억. 지혜 외로움 많음, 카페 운영자, 목표 5천만 원. 수진 회사원, 적금 많음, 목표 1억. 언니가 읽어주는 내용을 들으며 나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가 다음 메모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메모, 예린 공략법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 모임 참석해서 신뢰 쌓기, 미래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전세자금 더하기 결혼자금 명목으로 접근, 성공 확률 높음,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그 차가운 메모를 보며 나는 3년 전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계산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내 이야기도 있어? 언니가 세 번째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지혜 진행 상황이라는 제목이네요. 그 내용은 박지혜에게 더욱 잔혹했습니다. 불륜관계 지속 중. 남편 몰래 카페 수익 빼돌리기 성공. 이혼 후 재산 분할 노리는 중. 주의사항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음. 박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당신한테 그냥 계획표였구나. 이승재는 불이 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니야. 그건 내가 먼저 날 이해해줬잖아.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박지혜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도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었어. 박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여자와 결혼 약속까지 했던 거야? 그 웃음은 감정도 없는 체념이 섞인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었을까? 박지혜는 천천히 결혼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시간은 전부 거짓이었나 봐. 반지가 단단한 유리 테이블에 닿으며 금속성 소리를 냈고 방 안의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마지막 메모를 열었습니다. 네 번째 메모 사기 방법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체계적인 범행 계획이었습니다. 1단계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 만들기. 2단계 진지한 교제로 신뢰 쌓기. 3단계 투자 명목으로 돈 받기. 4단계 점진적으로 연락 줄이기. 5단계 완전 잠적 후 다음 사람 찾기. 민우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 가족이었다니. 부끄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런 놈은 교도소에서 콩밥을 먹어봐야 합니다. 내 손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저놈을. 이승재의 눈빛이 급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우 씨의 아버지는 이미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장인어른. 이승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가족끼리 오해가 생긴 거예요. 신고까지는 너무하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 그의 연기를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승재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그 메모들은 그냥 소설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예린아, 너도 알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이승재는 예린을 향해 애원하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 회사도 망하고 빚도 많고.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민우 씨의 어머니가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왜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거야? 이승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다시 태블릿을 조작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 증거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에요. 화면에는 상세한 계좌 이체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린이가 이승재에게 보낸 돈은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언니는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2022년 3월에 전세자금 명목으로 2억 원, 6월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 8월에 결혼준비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보냈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또 다른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이승재의 다른 계좌 거래 내역들입니다. 숫자들이 하나씩 읽혀질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3월 15일 경마장 온라인 베팅 500만 원, 4월 2일 카지노 충전 1,000만 원, 6월 18일 명품 쇼핑 800만 원, 7월 30일 고급 호텔 결제 200만 원. 박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7월 30일. 그날 당신 출장 간다고 했잖아. 이승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지혜야, 그건. 거짓말 그만해. 박지혜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년간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카페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당신 빚 갚아주고 아이 학원비까지 아껴가며 도와줬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돈으로 도박하고 다른 여자랑 호텔 갔던 거야? 민우 씨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매형. 아니, 이 매형이 우리 가족인 게 믿어지지 않네요. 언니가 휴대폰을 꺼내며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마지막 증거예요. 화면에는 3개의 메시지가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승재가 다른 여자들한테 보낸 똑같은 메시지들입니다.
2021년 박수진에게, 2022년 장혜린에게, 2023년 김미래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는데 모든 내용이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똑같은 문구, 똑같은 이모티콘, 똑같은 거짓말. 심지어 오타까지 똑같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승재는 이제 변명할 말도 없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런 사기꾼을 사위라고 믿고 있었다니. 경찰을 불러. 저런 놈은 콩밥을 먹어봐야 해. 그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기꾼을 10년 넘게 믿고 살았다니. 당신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이 나쁜 놈아. 박지혜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민우 씨 누나의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너랑 산 10년 어떡하면 좋아. 내 인생 10년을 돌려줘. 그녀는 가방을 들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아니, 그냥 내 앞에서 꺼져. 당장 사라져. 다신 보기 싫어. 이승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박지혜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닥쳐. 한마디도 짓거리지 마. 박지혜가 나간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는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린 씨. 오늘 일로 우리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걱정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잠시 생각해 본 후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러나 나는 확신을 가지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요. 민우 씨는 그 사람과 다르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언니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언니. 나는 말문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 때문에 언니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언니는 커피잔을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민우 씨와의 결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는데 그 가족 중에 이승재가 있었다니. 언니는 고개를 떨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망설일 때 내가 좋은 사람 놓치지 말라고 했잖아. 이번엔 진짜 괜찮은 것 같다고 계속 등 떠밀었고. 나는 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내가 이승재 때문에 받은 상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우 씨가 나타났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응원해줬던 거였습니다. 언니 잘못이 아니야.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 민우 씨 누나와의 관계야.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지혜 씨도 이승재 때문에 상처받았잖아. 그런 분과 같은 상처를 공유하게 됐다는 게 부담스러워.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민우 씨와 결혼하게 되면 박지혜 씨와는 가족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같은 남자한테 속았다는 걸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니. 며칠 후 민우 씨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린 씨,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란스러워요. 그동안 제가 예린 씨의 과거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제 매형이었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 싶어요. 예린 씨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보였던 경계심, 사랑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게 제 가족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제가 예린 씨를 설득하고 마음을 얻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이 무색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해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나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우 씨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관심 없어 하던 상대를 긴 시간에 걸쳐 설득하며 사랑을 고백했고 결혼 직전까지 와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언니에게 민우 씨의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언니? 언니는 메시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예린아, 내가 이제 뭐라고 조언을 하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연애에 너무 많이 개입했나 봐. 이번에도 내 판단을 믿고 따라왔는데. 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민우 씨와의 결혼을 말리고 싶어. 나는 놀란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민우 씨가 좋은 사람이어도 이승재와 가족이라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언니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그 가족과 평생 얽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불안해. 일주일이 지나도 민우 씨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도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집에 앉아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민우 씨를 처음 만났을 때의 나는 정말 사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승재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거절당하면서도 꾸준히 다가왔고 내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어긋나 버렸습니다.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 씨였습니다. 예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 씨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린 씨,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제 가족 때문에 예린 씨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된 것 같아서요. 민우 씨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예린 씨도 저만큼이나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이승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예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승재 때문에 우리의 사랑까지 망가뜨릴 순 없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주변에서도 말이 많을 거고 복잡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민우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예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민우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예린 씨를 지킬게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늘 그래왔듯이 내가 힘들 때면 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언니도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우 씨가 결혼하자고 했다는 것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언니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이번에는 자신이 조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자신은 그냥 내 곁에서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각자의 고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린이는 민우에 대한 사랑과 현실적인 우려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고
민우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가 자신의 가족 때문이라는 아이러니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언니는 동생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지,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 씨에게서 무거운 톤의 연락이 왔습니다. 예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우리는 한강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우 씨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우리 결혼을 반대해요. 민우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나가 특히 심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민우 씨는 휴대폰을 꺼내 박지혜 씨가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지혜 씨는 이혼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저녁 민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민우 씨는 누나와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지혜 씨는 예린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같은 남자에게 속은 두 여자가 신우이 옳게 관계가 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이나 명절 때마다 이승재와 관련된 기억들이 떠오를 것이고 서로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민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린 씨 자체는 정말 좋아하세요. 하지만 이승재 일 때문에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는 부모님과의 대화도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모든 사람이 힘들어질 것을 우려하며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조언하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메시지와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박지혜 씨와 민우 씨 부모님의 걱정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 역시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 씨 가족들 마음도 이해돼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걱정을 했거든요. 박지혜 씨와 만날 때마다 서로 어색할 것 같고, 민우 씨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린 씨, 우리가 이승재 때문에 행복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의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우 씨는 다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한 의지를 보이며 가족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박지혜 씨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1년 정도 더 시간을 가져보라는 타협안까지 제시했지만 민우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요. 민우 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눈치 보고 조심하면서 살 거냐고, 그게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이냐고 묻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박지혜 씨의 우려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민우 씨, 정말 괜찮을까요? 나는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족들의 축복 없는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민우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결국 가족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의 확신과 달리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는 생각보다 강했고 쉽게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승재가 구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전화로 알려준 소식에 따르면 검찰 조사 결과 이승재의 범죄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대규모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사기죄와 횡령죄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만 총 12명, 피해 금액은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박지혜 씨는 처음엔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오히려 후련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크다고 민우 씨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우 씨와 만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며칠간 곰곰이 생각했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둘렀던 것 같다고, 이승재 일이 완전히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혼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게 복잡해진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민우 씨는 처음엔 헤어지자는 뜻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결혼을 접어두고 연인으로 지내면서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시간을 갖자는 내 제안에 민우 씨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서로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가족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혼하면 모든 사람이 힘들어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동의했습니다. 급할 것 없다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는 그의 질문에 나는 정해진 기간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지혜 씨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때까지, 그리고 이승재 일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언니에게 민우 씨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언니는 현명한 판단이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도 정리될 거고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가라앉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시간이 답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승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박지혜 씨는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새로 열었다고 했습니다. 민우 씨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새로운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민우 씨와 나는 여전히 만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압박 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사랑도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민우 씨가 요즘 어떤지 물어봤을 때 나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답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담 없이 지내니까 오히려 민우 씨의 진짜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도 마찬가지라며 급하게 결혼하려고 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 씨의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지혜 씨는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후 민우 씨에게 예린 씨와 잘 지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나는 한강을 걸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이승재 때문에 시작된 모든 혼란이 이제는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은 걸 해결해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답일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고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말입니다. 민우 씨와 나는 언젠가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만 확실하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상대방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만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것도요.